우리는 기상예보를 통해서 폭염이나 태풍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기상예보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민간 기상기업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날씨 뉴스를 할 때 화면으로 뵙는데 실제로 네.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네, 전화 연결 위주로 주로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민간기업에서 예보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사계절이 뚜렷하다 네. 이렇게 배웠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아주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42년째 이제 기상 예보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폭염, 기온 상승, 또 아열대성 이런 호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말이죠.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지방은 이미 아열대 기후예요. 이미요. 네. 이 기후 구분으로 볼 때도. 그러나 중부 지방은 겨울 기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아열대 기후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름 날씨만 본다면 지금 거의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사상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을 했죠. 또 초열대가 6일 동안 나타났고 폭염의 평균 발생 일수가 31.5일로 관측 사상 가장 많았고요. 또 열대야 발생 일수도 17.7일로 이것도 가장 많았죠. 네. 또 이게 이제 문제가 기온뿐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비가 왕창 내리는 그런 집중호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년 전보다 2배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는데 비가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침수가 되거나 범람이 있거나 산사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비의 집중도, 그러니까 호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 네. 이런 걸 갖다가 점점 더 많이 불러오는 날씨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40년 이상 우리나라 날씨와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계셨던 분이라 그런지 우리나라의 변화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센터장님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궁금해요. 조금 빨리 시작합니다. 몇 시인가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반이면 시작을 하는데요. 예. 일단 그때 예보팀으로부터 이제 그날에 예보를 낼 수 있는 PPT 자료, 네. 그게 한 240페이지 분량 정도가 됩니다. 네. 그걸 일단 보내준 거를 쭉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제가 또 보는 자료도 있고 기상에 관한 팀들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합니다. 저희 K웨더 같은 경우 7명으로 그 예보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또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판단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디스커션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다시 분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최종 판단은 제가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매일 새벽마다 거의 자료를 수만 가지 정도 봅니다. 또 이제 서로 다른 예보관들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산하는 예보는 일주일 내에 보통 하는 단기예보, 중기예보서부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장기예보, 최근에 와서 이제 미세먼지 예보, 또 자연재난 예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고를 하고 계신지는 몰랐네요. 네, 지금 이렇게 기상 예보를 하는 곳이 기상청도 있고요. 또 공군기상단의 K웨더까지 3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상청은 국민에게 날씨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날씨를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기상 예보가 주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군기상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항공기상이 주 임무가 되죠. 아무래도 또 육군이나 해군 이쪽도 이제 작전에 이제 기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K웨더 같은 경우는 민간 기상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상 예보는 해요, 물론. 이제 앱이나 웹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임무는 날씨를 필요하는 기업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개인에게 맞춤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최근 이제 국내에서 국민들이 국내 기상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상청이나 실시간으로 직접 위성 레이더를 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기상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기상청 예보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일단 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좀 알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기상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기상청을 편들고 싶으면 하면 주어도 없는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 태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예측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전도 이제 민간기업에서 태풍 예보를 하다 보니까 알아요. 예. 이래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가태풍센터 예보 정확도가 저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밀리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피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보를 어떻게 내냐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일본 쪽으로 간다면 일본은 굉장히 빨리 자기네 쪽으로 영향 주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일본으로 간다고 갈 것 같아도 바로 그렇게 예보 못 내거든요. 우리나라 쪽 올 가능성이 있다면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쭉 저도 나름대로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태풍 예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나.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미세먼지 예보는 아직 우리나라 환경부 예보 정확도가 좀 낮아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예측자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예보에 참고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 예측자를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매일 보니까 알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 우리랑 이 기준이 틀리고 그들이 AQI라 해갖고 이제 종합 대기 지수 갖고 하거든요. 미세먼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런 차이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예보 정확도에서는 차이는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고 선진화된 있습니다.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예. 세계적으로도 기상 예보 능력이 굉장한 네.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상 예보의 정확도에 따라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힘드신 점은 없는지 짧게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상당히 많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에서 30년 예보관 생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민간 기상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해석하는 건 인간의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틀릴 가능성은 예.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틀리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큰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까지 유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물론 이제 가장 큰 것이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입니다. 예.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건데 어떤 기후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미세먼지는 감개진하지 않지만 기후변화는 핵폭탄 정도다. 예. 사람들은 사실 미세먼지는 난리를 막 치는데 네. 기후변화는 상당히 무감각하거든요. 예. 사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세먼지 문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단 기온 상승인데 기온 상승 일단 폭염을 부르죠. 예. 그다음에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죠. 전염병 확산을 초래를 합니다. 또 가뭄, 뭐 대형산불 이런 걸 부르고요. 또 빙하를 녹이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뭐 강력한 수포 태풍까지 다 만들어내고요. 최근에 뭐 화산과 지진까지도 네. 이런 기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후변화 원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온실가스는 한 국가만 동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예. 예, 참 이게 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40년 넘게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도 듣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기상 예보를 하면서 미리 자연재난을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인명 피해나 사실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보람도 네. 사실 네. 느끼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예보관들이 다 그건 느끼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로 해서 이 기상이 자꾸 너무 심각하게 변화가다 보니까 예보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올 여름도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좀 더 노력을 해서 정확한 예보를 만들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미세먼지 예보도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발족을 만들어졌죠? 했거든요. 예.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정부, 뭐 종교계, 산업계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국민정책 참여단에서 국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쪽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할 그런 책임감을 계획을 갖고요. 갖고 예.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정확한 예보는 슈퍼컴퓨터에만 기댈 수 없고 예보관의 분석 능력 또한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오신 노하우로 앞으로도 정확한 예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민간기상기업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